이야기 제목은 사연 있는 매물입니다. 네, 번역괴담이고요. 대학 시절에 저는 부모님 슬하를 떠나서 자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로지 저가만을 추구했기 때문에 사건이 있었던 집이라도 딱히 상관이 없었어요. 근본부터가 현실주의자라서 귀신 같은 거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무서운 이야기는 참 좋아서 위령이 있다면 실제로 만나보고 싶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제가 찾아낸 집은 사연이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입주한 여성이 욕조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목조 건물 아파트였는데 건물 안팎 할 것이 없이 너덜거렸습니다. 다른 방도 집세가 참 쌌지만 유독 이 방만 집세가 2만엔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매력적인 가격에 낚여서 즉각 입주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에 단지 재미삼아서 물어봤어요. 정말 귀신이 나오는 집이에요? 그게 말이에요. 이런저런 말씀들은 하시는데 손님이 입주하시기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선입견 같은 게 생기시지 않을까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환각 같은 걸 보실 수도 있으니까요. 이전에 입주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봤다고 합니다. 만일 제가 입주하고도 뭘 본다면, 그리고 제가 본 것이 다른 입주자들의 이야기와 부합한다면 정말로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겠냐는 그 아저씨의 설득에 저는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듣지 않기로 했어요. 여자가 자살했다던 그 문제의 욕조는 상당히 낡았었고 바닥과 욕조 사이에 틈이 있었습니다. 욕조와 연결된 물을 데우는 기계는 연식이 오래돼서 그런지 미지근한 물밖에 나오지가 않았죠. 저는 여자가 욕조 안에 들어가 자살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다리를 굽히지 않으면 들어갈 수조차 없는 이런 좁은 욕조 안에서 무릎을 끌어안고 목을 꺾어가면서 죽을 때까지 물에 얼굴을 담그다니, 그 여자는 도대체 왜 이런 괴로운 방법으로 죽으려고 했을까요? 어떻게 그런 불편한 자세를 죽을 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했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여자가 고개를 들고 머리에선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수면 위에 파동을 일으킵니다. 그녀는 목만으로 움직여서 저에게 시선을 향합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호러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여자분이 자살하는 걸 상상했습니다. 밤이 되니까 역시 꺼림칙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불안함과 공포가 빚어져 갔습니다. 이불 근처에 무심코 두었던 비닐봉투가 다리에 닿았습니다. 찌부러진 비닐봉투는 수백 초의 시간을 들여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비닐봉투가 간헐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평상시라면 아무렇지도 않을 그 소리가 밤이 되니까 좀 불길하게 들려서 몸이 점점 경직되어 갔습니다. 저는 어두운 목욕탕에 그녀가 있는 광경을 상상합니다. 단순한 상상에서도 인기척이 비슷한 것을 느끼는 일은 자주 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 등 뒤에서 기척을 느꼈던 경험은 누구라도 한 번씩은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걸 영광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기가 굳어가는 느낌. 그건 저희 뇌가 빚어내는 작용, 그저 혼자만의 기분 탓에 지나지 않습니다. 허나 기분 탓이건 아니건 이러한 기분들은 무시하기 상당히 힘든 거라서 저는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극도의 긴장이 오히려 환각을 불러냈을지도 모릅니다. 이전의 입주자들도
다들 그랬던 게 아닐까 하는 데까지 생각이 미친 바로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배수구로 물이 빠질 때 공기가 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에서 목욕탕을 썼나? 아니었어요. 소리는 그보다 가까이서 들렸습니다. 배수구 안에서 흐릿한 환성 소리가 들립니다. 그건 갓난아기가 처음으로 세상에 나와서 울음을 터뜨리는 소리와 매우 비슷했습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아기의 울음소리에서는 생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날카롭게 소리를 높여서 울어제끼는 갓난아이는 약동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배수구에서 들려오는 이 울음소린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알린다기보단 이 세상을 저주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일어나서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환성소린 뚝 하고 멈췄습니다. 열려있는 문 사이로 저는 잠시 목욕탕 안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야. 공포에 잔뜩 위축된 저는 요일을 느꼈습니다. TV를 켜서 조금 긴장을 완화시킨 후에 조심조심 목욕탕에 다가갔습니다. 목욕탕 바닥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아무 이상도 없었고요. 그러나 이를 본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CF가 끝났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가 않았어요. TV는 본 적이 없는데. 날아가듯 화장실에서 뛰쳐나와서 TV를 확인했습니다. 꺼져 있었는데 리모컨을 눌러봐도 스위치를 눌러봐도 TV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습니다. 배수구 소리가 귓가에서 들렸고 잠옷바람으로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일을 이야기할 수가 없어서 사건이 있었던 그런 매물인 줄 알면서 입주한 제 책임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TV 스위치를 눌러보니까 문제도 없이 잘 켜졌어요. 그건 단순한 환청이었을까요? 저는 일단 찜찜한 마음은 털어내지 못하고 학교에 갔어요. 그날 밤은 불을 켜둔 상태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어젯밤에 들렸던 환청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곤했던 탓인지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목욕탕 거울 앞에서 머리를 깎고 있었습니다. 쉐이버 크림에서는 곰팡이 같은 것이 섞여 있어서 역겹다고 생각하면서도 계속해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면도기를 떨어뜨렸고 바닥에 떨어져서 구르던 면도기는 그만 욕조 사이의 틈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엎드려서 틈새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좁은 틈새 사이로 새까만 물체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틈새에서 손이 뻗어나와서 저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지독한 썩는 냄새 때문에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저항을 했고 제 팔이 그 틈새에 삼켜져 버릴 것만 같았죠. 그리고 전 잠에서 깼습니다. 제 팔에는 손 모양으로 멍자국이 나 있었고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부동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입주하셨던 분들 다 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부동산에 의하면 자살한 그 여자는 수입 대행업체에게서 산 불법 약재로 중절 및 유산한 태아의 처리를 하청받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수많은 태아의 사체들을 목욕탕에서 비밀리에 처리하고 있었던 거죠. 증거품은 압수되었지만 여자가 자살하는 바람에 불기소 처분되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구토가 나는 이야기였습니다. 집주인은
심령현상 같은 건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데다 건물 자체도 거액을 지불해서까지 재령의식을 거행할 만큼 가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그대로 방치할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물론 방을 빼기로 결정을 했고요. 하지만 새로운 장소를 찾을 때까진 저는 그 방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일단 저는 내일을 대비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심신이 모두 지쳐 있었지만 좀처럼 눈에 붙이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꿈속에서 제 팔을 잡은 검은 존재는 아마 자살한 그 여자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저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수많은 태아들의 원한에 묶여있는 걸까요? 태아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태아들은 아무것도 보았던 적도 없고 아무것도 들은 적도 없어요. 자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모습도 모르고 그 채로 죽었습니다. 태아의 영혼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도 배우지 못했는데 생각이라는 건 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인간이라는 걸 알까요? 혹시 태아의 영혼이란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무서운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검은 존재가 목욕탕 밑에 틈새에서 몸을 내밀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검은 존재가 배수구 속으로 질질 끌려 들어갔습니다. 검은 존재를 지배하고 있는 감정은 아마도 원시적인 공포일 것입니다. 저도 공포에 져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검은 존재는 배수구로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어두운 배관 속으로부터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갓난 아기의 울음소리. 배수도랑으로부터 뭔가가 기어나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보고 싶진 않은데 눈을 돌릴 수도 없고 도망치려고 해도 몸이 움직이지도 않고 미칠 것 같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절규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불을 켜둔 채로 잠이 들었던 방 안은 깜깜했습니다. 저는 곁눈질도 하지 않고 그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